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자, 현재 시간 4월 26일 오후 2시 35분입니다. 비트코인 5,087만원. 자, 어제 장중에 제가 영상 촬영을 해드렸을 때가 이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자, 어제 저가 대비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원화 기준으로 4,860만원을 터치를 해주면서 다시 5천만원 위로 가격대를 올려준 모습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4.9%가량 상승분을 보여줬는데, 지금 상당히 극적인 반등세를 보여주고 일봉상 양봉을 띄고 현재까지도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어제 영상은 되게 좀 짧게 올려드렸었는데, 어제 제 영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라는 말보다는 조심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저 역시도 지지선, 추세선, 매물대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중요한 자리랑 무조건 돌파해야 되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언급드렸었지만, 사실상 지금 시장 분위기만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런 지지선 자체가 신뢰도가 상당히 좀 낮다. 가격대를 올리더라도 이런 정말 중요한 자리들 5,300만원을 돌파해 주더라도 윗꼬리를 달아주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봉상 전봉의 저점을 깨고 내려온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아랫꼬리를 만들어주고 반등을 보여줬지만, 지금도 이런 식으로 아래를 깨더라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 지지선을 쉽게 무너뜨리고 쉽게 돌파시켜주는, 큰 그림에서는 결국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급드렸던 이 나스닥 지수,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 나스닥 지수랑 정말 커플링되는 움직임을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어제 나스닥의 월봉 위치를 봤을 때도 지금의 전봉 라인까지 이 가격대가 마이너스 2%.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반등은 나와줄 수 있는 자리는 맞지만 확률적으로 상승보다는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게 더 맞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제 영상들의 댓글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관점, 코인들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그냥 무조건 반등 나올 거니까 사세요 이런 말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자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코인들 언급드리면서 어제 언급드렸었는데, 파이버, 메탈, 카바 외에는 딱히 보이는 게 없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어떤 근거를 잡고 종목을 진입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정말 운이 좋게도 계속해서 오늘까지 크게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는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었고, 메탈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카바 역시 괜찮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방향성이랑 어떤 알트코인들을 잡아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부분들도 오늘 다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좀 불안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들, 지금처럼 비트가 빠지고 있는 사이에 꼭 이런 시장에서 버텨주는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알트코인들이 다음달 5월달에 상승으로 가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제가 그런 코인들 오늘 다 짚어드리고, 혹은 반대로 5월달에는 좀 저조한 상승률을 보일 코인들, 이런 코인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해봐야 될지, 그런 코인들 제가 오늘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나스닥 지수, 해외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해줬고, 그 반응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을 해줬는지를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나스닥 지수가 월봉상 전봉을, 이 자리를 깨는 자리를 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나스닥 시장이 처음 개장이 되었을 때는 나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시작을 해주었지만, 장중에 저가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강하게 반등분을 보여주었고, 나스닥 지수를 포함한 미 3대 지수 모두가 양봉 마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의 반등에 있어서 기술주의 반등, 저가 매수세가 붙어줬다, 크게 하락폭을 보여줬으니까 그에 맞는 되돌림, 반등이 나와준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와주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불러온 다시 한번 또 다른 기회, 국내에서는 이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길거리에서 저도 가끔 이제 지나다닐 때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코로나는 국내에서는 이제 정말 끝이 났구나, 그런 전망이 많이 나와주겠는데, 사실상 이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랑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봉쇄는 벌써 어느덧 3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어제는 베이징을 봉쇄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와주면서 단일 이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중국 선박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코로나랑 중국에서 계속해서 봉쇄,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코로나를 잡기 위한 봉쇄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전 세계에서 원유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이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중국이 이 원유를 수입을 하려면 선박을 이용해서 지금 원유를 수입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배가 묶여있고, 자,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공급망에 지금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요자가 줄어듦에 있어서 유가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어제도 베이징 봉쇄에 대한 발언이 나와주면서 유가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문제란 그에 따른 지금 공급망의 문제, 자연스럽게 지금 유가지수는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시 또 언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미 코로나의 위기로 이 투자 시장에 학습이 된 투자자들에게는 이 지금의 위험자산, 자,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수세가 한 번 더 붙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봉쇄에 대한 발언이 나와주고 유가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국제경제 위기가 계속 언급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안전자산이 금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고, 어제는 국채 금리까지도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미 증시의 반등세를 한 번 더 힘있게 실어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가 안정적으로 잡혀있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월 5일에 있을 이 FOMC에서, 여기 3월에서 4일로 되어 있는데 국내 시간으로는 5월 5일 새벽 3시입니다. 어쩌면 이 중국이 불러온 지금의 이 나비 효과가 이번 5월달에 있을 FOMC에서 조금은 완화적인 발언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3월 때는 국내 시간으로 3월 17일이었습니다. 3월 17일 새벽 3시에 금리 인상을 0.25bp 올려주는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와주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려줬는데,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 상황을 봤을 때 이때입니다. 비트코인은 보합세로 마감을 해주었고, 나스닥 지수는 자, 이때입니다. 3월 17일이면 이때인데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이때도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금리 인상을 3월달에 해야 된다, 그리고 양적 긴축을 시사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발표가 나와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도, 자, 이때도 4월 초에 3월에 FOMC 회의록 기사가 나와주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 양적 긴축에 대한 발표가 나와주면서 하락폭을 크게 키워줬고, 이때도 최근이었죠. 자, 연준의 파월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제니드 옐런 역시도 세계 경제는 조금 나아지는 듯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잡아야 될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발표가 나와주면서 하락폭을 키워줬습니다. 저는 이번에 있어서도 5월 5일에 있는 FOMC에서도 현재까지도 0.75bp가 아니라 0.50bp로 수렴하는 듯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FOMC를 통해서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저는 그 자리를 쉽게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저는 매수의 자리는 나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커뮤니티에도 공유를 드렸었지만, 자, 4일 전에 제가 올려드렸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지금 단기적인 하락 채널을 뚫고 내려와 줬을 때 한 번쯤은 눌릴 가능성이 높다. 이 눌려줬을 때, 자, 이 자리가 이 채널의 지금 하단 라인을 다시 뚫고 올라가 줬을 때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아줄 거고, 그리고 이 자리는 다시 깨졌을 때 그때는 정말 큰 하락폭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때도 한 번 바닥이 깨져줬을 때 지금보다는 다시 눌려줄 가능성이 높으니 다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을 때가 정말 큰 매수 자리가 될 거다. 저는 이미 기준선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드렸던 것도 이 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 커뮤니티에 괜찮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댓글에 그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테더 도미넌스를 정말 쉽게 한 번만 더,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 한 번만 더 짚고 내려가면은 테더 도미넌스라고 하는 게 달러랑 테더 도미넌스랑 1대1 비율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내에서는 원화로 코인을 매수를 하지만 뭐 바이낸스나 비트겟, 바이비트 이런 해외 거래소에서는 우리가 이 테더, 자, 스테이블 코인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그 스테이블을 통해서 코인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테더, 자, 현금으로 보유를 한다는 그 성질이 하락한다라는 건데, 결국은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은 시장의 자금 유입을 보여주게 되고,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매수세로 붙으면서 그 매수세는 가격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을 때는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제가 이 부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개념 정리 드리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차트랑 정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반등분을 보인다는 말인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자, 지금의 이 테더 도미넌스를 뒤집어 봤을 때, 자, 제가 차트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를 뒤집어 보면은 지금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랑 정말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고, 자, 다시 테드 도미너스 원래로 봤을 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여기서도 첫 번째 이 바닥을 깼을 때보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바닥을 깼을 때 정말 큰 하락폭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저번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라인에서는 한 번 더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때 들어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로 대응을 하고 다시 이 채널을 하단을 뚫고 내려왔을 때는 이때는 강한 매수세가 붙어줄 수 있다. 나는 이때를 정말 큰 매수 자리로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게 과거에도 동일하게 이런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당장에 우리가 이 테더 도미너스 차트로만 봤을 때도 자, 이 테더 도미너스로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도 자, 여기를 보고 다시 또 여기 이렇게 두 구간만 보더라도 자, 여기서도 첫 번째 이 바닥을 깨고는 한 번 더 올라와 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채널에 지금은 상단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 줬는데 두 번째 하락을 보여줬을 때는 정말 더 큰 하락을 보여줄 수가 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락을 보여주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중단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중단 라인에서 저항 받고 다시 이 하단 채널 뚫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또 큰 하락폭이 나와줄 수가 있다. 저는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은 지금의 자리도 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매수의 자리는 이미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테드 도미너스가 어제 이 채널의 중단 라인에서 1차로 지금 저항을 받아줬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와 줬을 때는 자, 여기처럼 이 상단 라인까지도 보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지금의 구간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고, 굳이 단타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제 언급드렸던 카이버, 메탈, 카바 이런 코인들 매수매도 자리 다 잡아드렸었고, 그리고 저는 새벽 사이에 나스닥 지수가 반등문을 보여주면서 테더 도미너스가 이 하단 채널을 다시 한번 뚫고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 저는 지금의 매수 자리는 이미 나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의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가바닥은 이미 나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의 움직임을 보고 저는 이미 시간을 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3월에 나왔던 이때의 저점을 깨려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부터 정말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자리도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이 정확하게 37.3K입니다. 원화로는 이 가격대가 4,700만원입니다. 제가 원화로 4,700만원, 달러로 37.3K 라인을 깨면은 무조건적으로 손절로 대응하고 이 자리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미 이때의 가격대를 보러 가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제가 보고 있는 마지노선은 자, 이 라인입니다. 39.5K. 원화로는 4,970만원 라인이고, 다시 달러로 봤을 때 매물대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의 이 구간이 여기가 최근 들어서 매물대를 정말 강력하게 쌓아줬던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번 연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이 아래 자리에서 매물대를 정말 많이 쌓아줬던 자리이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던 그런 자리입니다. 자, 지금도 다시 보면은 저는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9.5K 아래로 내려오면은 저는 이 라인 아래에서 음봉으로 몸통 마감해주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는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의 지지랑 저항 자리가 신뢰도가 상당히 좀 낮다. 계속해서 불퍼에 주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하방 이탈을 하더라도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움직임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 여기서도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봉상 이 아래에서 몸통 마감해주는 그림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는 정말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파동도 좋고 캔들도 좋고 뭐 일목구름표 다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매수 매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 매물대,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 가격대로 내려와 줬을 때 지금의 이 물량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매물대가 정말 강력하게 쌓였기 때문에 지금 나와줬던 이 지지 라인, 이 강력한 지지 라인은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여기를 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어제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이 강력한 하락에서도 이 라인을 강력하게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저는 지금의 이 자리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한 번 더 상승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우리가 알트코인들도 좀 살펴보면은 카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지금의 이 수렴 라인, 이 수렴의 지금의 상단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그리고 이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 여기를 지지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될 거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자리죠. 반대로 지금의 이 돌파했던 수렴을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의 상승분이 하락에 대한 재료로 더 큰 하락폭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그때는 1차로 여기서 지지받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를 지지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이 카바가
카바가 손절 라인을 잡기에도 기준선도 너무 명확하게 잡혀있고 어제 나왔던 이 거래량을 봤을 때도 저는 지금의 수렴의 상단 라인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또 한 번 더 강한 상승은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월봉도 지금 전봉의 고점을 넘겨주고 전형적인 상승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카바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카바가 우리가 5월 10일에 메인넷 업그레이드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인판에서는 메인넷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는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카바 지금 보유하는 거 너무 좋다, 기준선이 너무 명확하고 차트적으로 우리가 카바가 괜찮게 흘러간다라고 해도 적어도 우리가 이 5월 10일이 되기 직전에는 1차로 분할 매도는 접근을 하는 것을 제가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 역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분석, 어떤 이슈를 끼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메인넷 이슈가 있으면 그 메인넷 이슈를 등지고 상승분을 보여주고, 이 메인넷 이슈가 다가오면은 오히려 가격은 하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코인들 다 좋다, 근데 우리가 카바도 지금 메인넷을 처음 발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장 최근에 메인넷 발표를 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겠는데, 이때입니다. 이때가 1월 9일입니다 1월 9일 이때 카바가 메인넷 발표를 해주고 하락분을 보여주는데, 카바9 1월 19일날 메인넷 발표가 나와준 다음에 그 전까지는 가격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메인넷 발표가 나와주면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비트코인 상황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카바가 아무리 메인넷 발표가 있다라고 해도 비트코인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이 메인넷 이슈를 명확하게 받아주지 못할 겁니다. 근데 당시의 비트코인 상황을 봤을 때는, 자, 1월 19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1월 19일부터 하락을 보여줬고, 그럼 이전에는 어땠냐? 이전에도 동일하게 하락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카바는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은 하락하는데 카바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랑 지금이랑 공통 구간을 가져갔을 때는 적어도 메인넷 이전까지는 가격 상승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바 그 기준선은 제가 잡아드렸던 이 수렴의 상단 라인이 될 겁니다. 눌려주고 갈 수 있다. 근데 이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어디까지 빠져줄지 모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을 이탈했다라고 해가지고 카바라는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라인을 뚫고 올라와 줬을 때, 이 추세, 강력한 추세 회복력을 보여줬을 때 이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진입했던 종목이 카이버 네트워크인데, 카이버 네트워크 제가 추세 정말 좋다 말씀드렸었죠. 월봉도 좋고 주봉도 좋고 최근 들어서 보여지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카이버 네트워크가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카이버 네트워크 저도 어제 매수하고 수익 정말 많이 났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는 전고점을 돌파해주면서 물량 50% 정리했고, 그 다음 전략으로는 카이버 네트워크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주고 이 가격대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을 버텨주고 있습니다. 저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50%는 매도를 했지만 50%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위 라인에서 여기서 매물대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면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이 매물대에서 한 번 더 지지받고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땐 또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매물대 라인이, 자, 매물대 보조지표로 봤을 때 그 라인이 지금 5,600원입니다. 저는 카이버 네트워크가 지금 눌린다라고 하면은 5,600원까지도 충분히 눌려줄 수가 있다. 근데 이 라인에서 지지받아주고 여기서 매물대를 쌓아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전고점을 돌파해주고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에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보여주더라도 쉽게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시가총액도 지금 1조 정도 수준에 있고,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의 기술력을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매물대만 잘 쌓아주고 한 번 더 추진력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가격 상승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관심 있게 보는 코인이 있는데 스팀입니다. 제가 스팀을 지금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쉽게 지금 종목을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 일봉이 지금 너무 죽어 있습니다. 우선 월봉으로 봤을 때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하단 추세 라인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고, 자, 이번 달 4월 달에 나왔던 이 거래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와줬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나왔던 이 거래량이 죽지 않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상 지금 스팀을 섣불리 진입하기가 어려운 게 일봉이 완전 너무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스팀이 지금의 거래량을
절대 쉽게 죽이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일봉상으로 기준선을 잡기가 너무 애매합니다. 음봉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잡기가 너무 애매하고, 저는 기준을 월봉으로 잡고 있는데, 스팀이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가격 판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월봉이 버티는 월봉이 나와줄 겁니다. 지금 자리가 약 플러스 3.79%로 양봉을 형성 중에 있는데, 자, 이번 주가 오늘을 제외하고 5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시간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팀코인 정말 좋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 자, 저는 월봉이 4월달에 지켜주는 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봉에서 충분히 가격 상승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남은 4월, 자, 이번이 마지막 주봉이 형성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 주봉에서 4월에 월봉이 만들어질 텐데, 자, 남은 이번 달 알트코인 전략은 월봉상 전봉을 깨지 않은 코인들을 먼저 찾아라. 지금 코인들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봉을 깨지 않은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 전봉의 저점을 깨고 내려온 코인들은 지금 월봉이 음봉을 띄고 있을 겁니다. 그런 코인들이 5월달에 상승분을 좀 저조하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월봉이 음봉을 띄고는 있지만 전봉의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런 코인들이 이번 주에 월봉을 양봉으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주봉도 역시 양봉으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 주봉을 근거로 다음 주에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5월달의 코인 전략에 있어서는 제가 또 내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좀 너무 길게 찍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여러분들께 더 양질의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